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기본서 126쪽 토지의 구분,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구분은 매회 재산세 세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이 단원에서 출제가 됩니다. 물론 29회 시험에서도 28회 시험에서도 한 문제가 출제됐죠. 자, 그러면 이 단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 단원에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 토지는 6월 1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구분을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종합합산 과세하는 토지가 있고, 또 하나는 별도 합산 과세하는 토지, 그리고 세 번째가 분리 과세하는 토지, 이렇게 세 가지인데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뭐냐면 여기 합산자가 붙었잖아요. 요 별도 합산과 그 다음에 종합합산 요 두 가지는 시군 내 토지를 소유자별로 뭐한다? 합산을 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인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기 관할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 종합합산 대상이 뭔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는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서 종합합산은 종합합산끼리, 별도합산은 별도합산끼리 합산을 해서 과세 표준 금액 크기에 따라서 세 부담이 점차 커지는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종합합산 토지는 물어봅니다. 누가 어떤 게 종합합산이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비사업용 토지예요. 비사업용 토지. 나대지와 같은 사용하는 목적 용도 없이 단순히 토지 소유자가 소유만 하고 있다면 그건 투기 목적이죠. 그래서 재산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높게 부과를 하겠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 그렇다면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이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업용 토지예요.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 그럼 사업에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개인은 사업을 해서 소득세를 내고 법인은 법인의 소득으로서 법인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종합합산보다는 별도로 따로 떼어서 합산을 하되 세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 종합합산보다는 사업에 이용하고 있으니까 세 부담을 줄여주는데 이것도 소유자 중심으로 합산을 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요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뭐냐?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나 목장용지 같은 것은 수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 부담을 줄여주고, 또 사치성과 같이 수익력이 높은 것은 그런 토지는 별도로 구분을 해서 세 부담을 아주 높게 부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분리과세는 소유자가 같을지라도 합산하지 않고 토지마다 각각 계산하겠다, 이 얘기예요. 각각 과세를 한다. 왜 각각 과세를 하느냐? 아주 높은 고율과 아주 높은 세율과 아주 낮은 저율로 차별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고율하면 우리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건
가장 대표적인 거 사치성 재산의 토지는 수익력이 크니까 아주 높게 부과를 하죠. 이따가 세율에서 공부하겠지만 1000분의 40 아주 높은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저율은 농사 짓고 있는 농지 그리고 요건을 충족한 목장, 용지 이런 것 등은 수익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 세부담을 좀 줄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율 1000분의 0.7로 갑니다. 자, 이렇게 차별해야 되니까 이 토지와 이 토지의 소유자가 같을지라도 합산하지 않고 각각 과세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로 볼 것이고 또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는 어떤 것이 있고 또 분리과세 대상은 사치성 재산의 토지와 농지 목장용지는 어떤 경우에 분리과세로 가느냐.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구분할 때는 가장 핵심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 용도 지역하고요 일정 면적 이내냐 초과냐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에요. 토지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 용도 지역에 따라서 구분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농사를 짓더라도 주거지역에서 농사 짓는 건 인정할 수 없다. 어디로 가요? 투기 종합합산으로 갑니다. 비효율적이니까. 그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개발 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 그린벨트 지역에서 농사 짓고 있다면 입지 조건이 맞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저율로 가고 이렇게 용도 지역 그리고 일정 면적 이내냐 초과냐 요거에 따라 구분이 달라지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농지예요. 농지 그리고 축산업에 이용하고 있는 목장, 용지 그리고 공장, 용지 이것이 핵심이 됩니다. 요 부분이 앞으로 요 구분할 때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오늘 기본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은요 나중에 이제 심화과정 가고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을 좀 압축을 해서 수업을 하지만 지금은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다뤄보죠. 여러분 교재 이제 126쪽에 보시면 제3절 과세 대상에 대한 토지의 구분 1번 밑에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고 그랬죠.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 과세 기준일 현재 납세 의무자가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농지나 목장용지 임야는 저율로 세부담을 경감 줄여주는 대신에 거기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골프장과 같은 사치성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재산의 토지는 아주 높은 수율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같을지라도 합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구분해서 각각 과세한다. 그래서 분리과세인데 분리과세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농지죠. 농지가 어느 지역에 용도 지역에서 뭐를 하고 있느냐 경작하고 있느냐 개인 소유냐 또는 법인 단체가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농지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농지는요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전답 과수원을 농지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교재에는 분리과세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공부하실 때 농지는 어떨 때 분리과세고 입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면 종합합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농지 보면 농지는 크게 전답 과수원을 뭐라고 한다? 농지라고 하는데 이것을 첫 번째 누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어요. 개인 소유 농지로서 뭐를 하고 있다? 실제로 경작에 뭐하고 있다? 이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실제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경작에 이용한다 이 얘기는 본인이 직접 작용하라 그런 뜻은 아니죠. 농지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본인이 경작을 하든 아니면 대리 경작을 하든 임대차 경작을 하든
농지로서의 용도를 벗어나지 않고 경작에 이용하고 있으면 입지 조건만 맞는다면 세액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인데 이 개인 소유 농지라고 해서 무조건 다 세액 부담을 줄여줄 수는 없다. 입지 조건이 맞는 지역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서 개인 소유 농지인데 첫 번째 줄 전답 과수원을 앞으로 농지라고 한다. 그죠? 농지하면 목장용지 아니에요. 축산법을 적용하는 목장용지 빼고 전답 과수원을 농지라고 하고 과세 기준일 현재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다. 근데 이 개인 소유 농지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입지 조건이 두 번째 줄에 다만 특별시 광역시에서 군지역은 뭐하고 제외하고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 그리고 일반 시지역에서는 읍면지역을 봐라 제외하라. 자, 지금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군지역을 빼고 인천광역시 강화군이나 옹진군 이와 같은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은 봐라 제외. 그리고 일반 시지역에서 읍면지역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제외.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 군, 면 요런 지역은 용도 지역을 따지지 않겠다. 이런 지역에서 개인 소유 경작하고 있다면 분리과세 혜택을 주겠다. 세액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 세 번째 줄 도시지역의 농지는 다시 말하면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서는 도시지역 안에 농지로서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 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을 한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 얘기죠. 군 읍면 지역이 아닌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 그리고 시지역입니다. 시지역 여기서는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도 포함이 되죠. 그럼 이런 지역에서는 둘로 나눠요. 무슨 지역이냐? 도시지역 아니냐 바뀌냐. 그래서 도시지역 밖에서 경작에 이용하고 있다면 분리과세 투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참고로 여러분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얘기하는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결을 거치고 인구가 유입되거나 유입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거나 또는 개발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가 있어서 묶어놓은 지정한 지역을 도시지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도시지역 어디 밖에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어디 도시지역 어디 안에는 다른 지역은 안 된다.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 등을 하겠다라고 지정해 놓은 지역이에요. 그럼 이런 지역에서도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가 없도록 묶여져 있는 개발 제한구역이죠. 개발 제한구역에 있는 것에 한해서만 그리고 또는 그린벨트 녹지지역이죠. 녹지지역 이런 지역 안에서 농사 짓고 있는 경작에 이용하고 있을 때만 분리과세 혜택을 주겠다. 지금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개인이 경작하는 농지인데 어느 지역에서 군, 면 지역에서 경작에 이용하고 있으면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도시지역 밖에서도 경작을 하고 있으면 도시지역 밖에는 해당이 투기를 보지 않으니까 그러나 도시지역 안에는 개발 제한구역이나 또는 뭐예요? 녹지지역 여기에 있는 지역에 있을 때만 투기로 보지 않고 이것은 뭘로 가느냐? 분리과세 대상으로 가서 아주 낮은 세율까지 기억한다면 저율 1000분의 0.7 아주 낮은 세율로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시지역 어디 안에는 개발 제한구역과 녹지지역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럼 도시지역 안에 만약에 입지 조건이 맞지 않는 주택 등이 있어야 될 주거지역이나
또는 뭐예요? 상업지역이나 또는 공업지역은, 이런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토지 가격이 높죠. 이런 비싼 땅 위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이런 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비사업용, 비효율적, 농사를 짓고 있어도 효율적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건 투기로 봅니다. 어디로 가느냐? 종합합산으로 간다. 자, 이번에는 2번. 자, 이번에는 개인이 아니라 특정 법인이죠. 자, 특정 법인. 일반 법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그래서 일반 법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비효율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종합합산으로 갑니다. 그러나 특별히 법인 단체 중에서도 이렇게 특정 법인이나 특정 법인 또는 특정한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분리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럼 이와 같은 특정 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농지는 비효율적이니까 종합합산으로 간다. 그러나 특정 법인 단체가 소유한 것만, 그러면 특정 법인 단체가 여러분 교재 보시면 127조 2번 있죠. 자, 법인 소유 농지는 종합합산 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가 소유한 경우에 한해서만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데, 그 첫 번째가 농지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이죠.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과세 기준을 현재 직접 경작하고 있다. 다만 개인 소유와 똑같아요. 도시지역 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있는 것에 한해서, 그래서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투기로 보지 않고 분리과세로 갑니다. 두 번째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농어촌공사도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는 게 아니라 공급하기 위해서 소유하는 거니까 분리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자가 사회복지시설의 복지사업자죠. 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 소비에 공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 그리고 법인이 매립 간척한 토지죠. 매립 간척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립 간척한 농지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농지는 분리과세 혜택을 줍니다. 이것도 역시 도시지역 안에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있는 것에 한해서 도시지역 안에 있다면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있는 것에 한해서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요. 자, 법인은 아니지만 종중이죠. 종중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이것은 투기로 보지 않겠다. 물론 여기서도 종중소유 농지는 여러분 뒤에 가서 교재 메모 있으면 잠깐 보실래요? 129페이지 보시면 129쪽에 보시면 보충학습이라고 나와 있죠. 분리과세 대상 농지나 목장용지 임야는 첫 번째 줄 끝에 1990년 5월 31일 이전에 취득을 해서 소유하고 있는 것에 한해서만, 물론 90년 6월 1일 이후에 상속받은 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기 때문에 상속받아서 소유한 건 되지만 매매 등으로 취득해서 소유하고 있다면 90년 5월 31일 이전에 취득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만 종중소유 농지는 분리과세 혜택을 주겠다. 90년 5월 31일 이전에 취득해서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6월 1일 이후에 상속을 받았다, 이런 경우는 인정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정 법인, 농업법인이나 한국농어촌공사나 복지사업자가 또는 농업을 조업을 하는 법인이 배립관청한 농지 종중 소유,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 비효율적 비사업용 종합합산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농지는 개인 소유와 특정 법인 단체가 소유한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여러분 128쪽에 보시면 목장용지가 있어요. 자, 목장용지 하면 기본적으로 축산업에 이용하고 있는 농지죠. 이때 목장용지는 개인이 축산업을 하든 또는 누구 법인이 축산업을 하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축산업에 이용하는 토지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요건을 충족했다면 분리과세 대상으로 가서 세부담 줄여주고, 입지 조건이나 면적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비사업용 비효율적 종합합산으로 가는데, 이것도 여러분 목장용지도 한번 정리해 보죠. 여러분 교재 보시면 128조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에 개발 제한구역과 녹지지역, 그랬죠. 도시지역 안에는 개발 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 그리고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는 용도지역을 따지지 않죠. 전부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과세 기준에 속하는 해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 면적 범위 안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하면 축산법에는 어떤 가축을 몇 마리 사육할 것이냐에 따라서 허가 기준, 시설 기준이 있죠. 그 요건을 충족했을 때 일정 면적까지만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면적을 과다 보유하고 있으면 그 짜투리 초과하는 부분은 비사업용 비효율적 종합합산으로 간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자, 목장용지는 어디? 도시지역이에요. 도시지역 어디? 밖에서 있으면, 밖에 군, 읍면 다 포함되죠. 도시지역 밖에 목장용지는 분리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런데 도시지역이죠.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지정한 지역 안에는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개발 제한구역이에요. 개발 제한구역이나 또는 뭐예요? 그린벨트, 녹지지역이죠. 녹지지역에서, 이런 지역에서 뭐를 하고 있다? 축산업에 이용하고 있으면 이것은 기준 면적이 정해져 있다. 축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면적까지만 분리과세에 가서 분리과세 제일 낮은 1000분의 0.7로 저율로 과세를 한다, 이 얘기예요. 그것도 기준 면적까지다. 그렇다면 도시지역 어디예요? 안에, 도시지역 안에는 개발 제한구역, 녹지지역 이외에도 주거지역이나 또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은 일반 지역에 비해서 토지 가격이 높죠. 이런 데서 축산업을 하고 있다면 이건 비효율적이다. 어디로 가느냐? 종합합산으로 가겠다. 비효율적. 그리고 여기 이런 지역에 있어도 기준 면적을 부하는 거예요. 초과. 기준 면적을 부하는 거, 초과하는 부분도 종합합산으로 간다. 그러니까 도시지역 밖에도 개발 제한 녹지지역도 일정 면적까지만 분리과세고, 기준 면적을 초과했거나 이런 지역은 초과하지 않았어도 입지 조건이 안 맞으니까 이런 지역은 전체가 다 종합합산으로 간다. 이렇게 목장용지도 입지 기준 면적을 갖추고 도시지역 밖에서 축산업을 하거나 도시지역 안에 개발 제한 녹지지역에 있을 때 분리과세를 가고, 그 외 지역이나 일정 면적을 초과한 건 비효율적 종합합산으로 간다, 이 얘기죠. 이것이 필수적인 내용이에요. 그럼 밑에 128조 양가로 3번 특정 임야하면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산림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임야나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등은 특별히 투기로 보지 않고 분리과세로 가서 세부담을 줄여준다. 이 정도만 보시고요. 또 하나, 여러분이 129
9쪽에 보시면 공장 용지 4번 나왔죠. 자, 요번에 이제 우리 비중 큰 것이 마지막으로 공장 용지예요. 공장 용지. 여러분, 공장 용지라고 하는 것은 공장 건축물 부속된 토지죠. 그죠? 그런데 이때 토지 위에 공장 건축물을 건축 중에 있다면 그 공장 건축물은 완성되지 않았어도 그 토지는 공장 용지로 포함이 돼서 인정되는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토지나 또는 이미 공사가 종료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연돼서 지금 6월 1일 현재 건축 중에 있다면 그런 건 공장용지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안 끝난 상태에서 지금 공사 중에 있거나 정상이죠. 이런 경우는 공장용지로 보는데, 이 공장용지도요, 입지조건 맞는 지역에 그리고 일정 면적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분리과세로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종합합산이나 별도합산으로 가는데 공장용지가 다소 복잡합니다. 그래서 공장용지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공장용지는 입지조건이 맞는 지역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129쪽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 건축물 부속 토지로 하되 가로 안에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을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됐거나 건축기간이 경과 지났는데도 지연돼서 지금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에 있다면 그런 것은 공장용지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공장용지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는 분리과세 대결 주는데, 밑에 1, 2, 3 나왔죠. 읍면하면 군지역도 들어갑니다. 공장이 군 읍면 지역에 있으면 되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묶여놓은 지역, 지정한 지역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 산업단지입니다. 수출공단이죠.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용도지역 중에 공업지역이 있죠. 소규모 공장이 있어도 되는 지역, 이런 지역에 있다면 입지조건 맞죠. 이런 지역에 있는 공장용지로서 일정 면적까지 그랬어요. 여기서 일정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어떤 제품을 제조, 생산, 가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장 건축물 바닥 면적의 용도 지역에 따라서 배율을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기금속을 가공한 공장이라면 부속된 토지를 넓게 잡아줄 수 없잖아요. 왜? 작업이 건물 내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기와나 벽돌 등을 제조, 생산, 가공하는 공장이라면 작업이 특성상 건물 밖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이라면 부속된 토지를 넓게 잡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업종에 따라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면적이 있는데 그 면적까지만 입지조건 맞는 지역에 있을 때 분리과세다. 그래서 정리하면 공장용지는 군, 면 이런 지역에 있으면 됩니다. 특히 군 지역은 용도 지역을 따지지 않죠. 이런 지역은 용도 지역, 공업 지역이냐 상업 지역이냐 구분하지 않죠. 군 지역. 그러면 공장이 군 지역에만 있느냐? 아니죠. 특별시에도 있고 광역시에도 있고 일반 시 지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서는 공장이 있어도 되는 지역, 국가가 정해놓은 수출공단인 산업단지나 또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공업지역 소규모 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정된 지역이죠. 공업지역이에요. 자, 이런 지역에 있다면 이것은 투기로 보지 않죠. 다만 무한정이 아니라 업종별로 기준 면적을 정해놓고 요 기준 면적은 뭘로 가느냐? 분리과세로 가는데, 분리과세 가서 이거는 1000분의 2,
2%. 세율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기준 면적까지는 뭐다? 분리 과세 가서 세액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런데 여기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의 용도지역에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이나 또는 상업지역이나 또는 녹지지역이죠. 이런 지역은 입지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기가 아니라 사업에 제품을 제조, 생산, 가공하는 생산 사업이죠. 그래서 뭘로 간다? 별도 합산으로 갑니다. 별도 합산. 입지 조건이 맞으면 분리과세,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 별도 합산. 또 하나 여기서 자, 요 지역이든 기준 면적 있죠? 일정 기준 면적을 뭐 했다면, 초과했다면 요 부분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종합 합산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공장은 입지 조건 맞으면 기준 면적까지 분리과세, 입지 조건이 맞지 않는 지역에 있으면 별도 합산, 지역에 관계없이 일정 면적을 초과했으면 비효율적, 어디로 가느냐? 종합합산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공장 용지가 제일 복잡하게 갑니다. 그럼 여러분 130쪽에 보시면 양가로 5번 주택, 산업, 공급용 토지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밑에 보시면 보충학습에 있죠. 130조, 131조, 132, 133, 134까지 쭉 나와 있는 이걸 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 토지 위에 비록 뭐가 없어도 건축물은 없을지라도 기타 산업에 공급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 그래서 이건 분리과세에 가는데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거나 산업 공급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로 가는데 요것까지는 우리가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지, 목장용지, 공장용지 요거 참고로 정리하시고 핵심적으로 이제 134쪽으로 가서요. 134쪽 맨 밑에 6번에 보시면 사치성 재산의 토지라고 그랬죠. 사치성 재산의 토지는 여기 보실래요? 사치성 재산에 대한 토지는 수익력이 크기 때문에 요건 뭐다? 분리과세에 가서 아주 높은 세율 1000분의 얼마 40으로 높게 부과하죠. 그래서 사치성 재산의 토지가 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줄거리 정도만. 그래서 사치성 하면 해원제 골프장 안에 있는 토지와 고급 오락장 건축물 부속된 토지, 요것이 사치성 재산에 대한 토지다. 그래서 사치성 재산은 토지 따로 1000분의 40, 건축물도 뒤에 가서 1000분의 40이죠. 그래서 사치성 재산의 토지는 수익력이 크니까 따로 띄어서 분리과세 가서 고율, 높은 수율로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135쪽 위에 해원제 골프장 안의 토지와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그 밑에 135쪽 그 외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해서 보실래요? 자, 그러면 이거 외에 그 외에 이제 별도 합산은 어떤 것이 있느냐? 물론 여기 공장 용지 중에서도 입지 조건 맞지 않는 지역에 있으면 별도 합산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별도 합산에 대해서만 몇 가지 보죠. 별도 합산 과세하는 토지는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별도 합산은 소유자별로 보한다. 합산을 해서 과세를 하되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죠. 사업용 토지. 그래서 종합합산보다는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별도로 따로 띄어서 과세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 별도 합산 대상 토지하면 크게 네 가지. 첫 번째는요. 1번 나왔죠. 공장 건축물 부속된 토지.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의 공장건축물 부속 토지로서 공장건축물 바닥 면적의 용도 지역별 배율이 있어요. 용도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그래서 밑에 읍면지역이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은 공장이 있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공장 건축물의 부속 토지 중에서도 어디까지만 일정 면적이죠. 기준 면적까지만 별도 합산으로 가는데, 여기서 공장 건축물 부속 토지 하면 자, 어떤 거 주거지역이나 또는 상업지역이나 또는 뭐예요? 녹지지역이죠. 이런 지역에 있는 공장 건축물 부속 토지. 왜? 여러분 교재 박스에 나와 있는 읍면지역이나 군읍면, 그죠? 또는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은 공장이 있어도 되는 지역이죠. 입지 조건이 맞아. 그래서 이건 아까 분리 과세로 갔으니까 그것을 제외한 부분이에요. 주거지역의 공장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상업지역, 녹지지역은 입지 조건이 안 맞으니까 별도 합산으로 간다. 이거고요. 다음 두 번째, 밑에 135쪽 영업용 그랬어요.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이것도 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도 무한정이 아니라 기준 면적까지만 별도 합산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업용 건축물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공부한 공장 건축물이나 사치성 재산의 건축물을 제외한 일반 영업용 건축물 하면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장에 보시면 136쪽 맨 위에 1번 골프장용,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부속 토지 제외하고, 왜? 이것은 1번 분리 과세로 가서 사치성 높게 부과하니까. 그리고 2번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부속 토지,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 토지 중 바닥 면적을 제외, 그러면 일정 면적 초과죠. 요건 종합합산 가기 때문에 별도 합산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 일반 영업용 건축물 하면 이거예요. 공장 건축물도 아니고 사치성 건축물도 아니고 2% 부족한 건축물 부속 토지도 아닌 일반 상가죠. 상가 또는 뭐예요? 점포 또는 각종 사무실, 이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일반 건물에 부속된 토지가 별도 합산이다. 영업용 건축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치성도 아니고 공장 건축물도 아니고 모가 건축물도 아니고 일반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기준 면적까지만 별도 합산으로 가는데, 이때 기준 면적은 여러분 135쪽 그림만 보세요. 암기할 건 아니고. 자, 공장 건축물 등이 또는 상가 등의 건축물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 용도 지역에 따라서 도시지역 아니냐 바뀌냐. 그럼 도시지역 어디 안에는 용도지역이 있죠. 주거 전용지역은 5배, 상업지역은 3배, 공업지역은 4배, 미지정된 지역 7배, 도시지역 밖에 7배. 그죠? 이와 같은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해서 나온 기준 면적까지만 보다 별도 합산이다. 자, 이때 이와 같은 기준 면적 요것을 뭐 한 거 초과하는 부분이 있죠. 요 초과하는 부분은 비효율적이니까 어디로 가느냐? 종합합산이다. 기준 면적까지만 별도 합산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교재 3번에 보시면 양가로 3번 136쪽 철거 멸실된 건축물 부속 또는 토지, 주택의 부속 토지 철거되거나 또는 뭐요? 멸실이 됐어요. 없어졌죠? 멸실된 그런 건축물 또는 뭐요?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데
조건이 있죠. 철거 멸실된 날로부터 즉 몇 개월, 6개월이 지났다면 나대죄와 똑같이 비효율적 종합합산으로 가는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것, 건축물이 있었는데 철거되거나 멸실되고 6개월이 안 지났다면 없어도 있는 걸로 보고 종합합산 가는 게 아니라 별도 합산으로 가겠다. 건축물이 있다가 멸실됐고 멸실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비록 건축물은 없어도 있는 걸로 보고 별도 합산으로 갑니다. 6개월 경과했으면 그건 나대지와 같이 비효율적 종합합산으로 가죠.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로 보는 토지. 이것은 토지 위에 비록 뭐가 없어요? 건축물이 없는 토지 중에서 어디 실제로 사업장으로 뭐하고 있다면, 이용하고 있다면 비록 건축물은 없어도 별도 합산으로 본다.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도 실제로 사업장에 이용하는 거 맞는데 이걸 다 기억할 수는 없고, 여러분 1번 밑에 보시면 1번에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세 번째 줄 중간에 차고용으로 이용하는 토지. 시내버스 회사가, 고속버스 회사가 운행 시간이 끝나고 차고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런 토지는 토지 위에 비록 건축물이 없어도 뭘로 보겠다? 사업장으로 있는 사업장에 이용하니까 별도 합산. 2번 같은 경우도요, 건설기계 관리법 그렇게 했는데 거기 세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주기장이나 옥외 작업장으로 이용하는 토지. 중장비 잠자는 곳 주기장, 그죠? 또는 건물 밖에 작업장으로 이용하는 토지. 자동차가 잠자는 곳 주차장, 중장비 포크레인 굴삭기 등이 잠자는 곳 주기장,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어도 사업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걸로 본다 이거죠. 그 밑에 3번도 자동차 운전학원의 첫 번째 줄 자동차 운전학원용 교습장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토지. 오른쪽에 4번도 항공항만법에 보시면 야적장, 첫 번째 줄 끝에 야적장이나 또는 컨테이너장으로 사용하는 토지. 이런 토지는 대다수 보니까 뭐예요? 토지 위에 비록 큰 건축물은 없을지라도 사업장에 이용하고 있으면 뭘로 본다? 별도 합산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139쪽에 보실까요? 139쪽의 마지막으로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뭐냐? 지금까지 정리한 것 중에 분리과세나 사업에 이용하는 별도 합산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139쪽에 양가로 1번 농지 중에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종합합산 대상 토지면 1번, 2번, 3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정도는 기억하라는 거죠. 1번 실제로 경작에 이용하지 않고 있는 휴농 상태인 농지는 비사업용이니까 종합합산이다. 2번 양가로 2번 목장용지 중에 종합합산으로 가는 것은 용도 지역에 관계없이 일정 면적을 포함하면 초과하는 토지는 비효율적이니까 종합합산이다. 다음 3번 공장 용지도 입지 조건 따지지 않고 일정 면적을 포함했다면 초과하는 짜투리 부분은 비효율적 종합합산으로 간다. 그럼 양가로 4번에 기타 종합합산하면 나대지 또는 2번에 건축허가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멸실 등기하고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별도 합산으로 보지만 6개월이 지났다면 종합합산으로 간다. 그리고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기준면적 초과나 주택의 부속 토지 기준면적을 포함한 거 초과. 그리고 6번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이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 토지 바닥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한거 제외한 토지 초과되는 부분이죠. 초과되는 부분은 비효율적 종합합산 갑니다. 그 외에 잡종지 이와 같은 토지가 종합합산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정리할 때 농지, 개인 소유 농지, 특정 법인 단체, 그리고 두 번째 목장용지, 입지 조건이 맞고 일정 면적까지는 농지와 같이 분리과세가고 입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비효율적 종합합산 가는데 문제는 공장용지다. 입지 조건이 맞지 않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녹지지역에 있으면 이것은 별도 합산 가고 입지 조건이 맞는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군지역에 있으면 분리과세 가서 세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이든 용도지역을 따지지 않고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종합합산으로 간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해서 토지에 대한 부분은 한 문제가 출제가 되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실래요? 자, 과세 대상 토지는 6월 1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종합합산, 그 다음에 별도합산, 분리과세 특징이 있다면 요 합산자가 붙은 종합합산은 소, 유, 자, 별로 합산하고 요 별도합산도 뭐예요?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서 나누면 많을수록 세부담이 점차 커지는 초과 누진수열로 되어 있다. 그럼 종합합산은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 비사업용이죠. 또는 일정 면적을 보였다 사업에 이용하더라도 입지 기준 면적을 보였어요. 초과,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건 비효율적 투기다. 어디로 보느냐? 종합합산으로 갑니다. 초과자가 붙은 거, 그리고 나, 대지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 멸실되고 나서 몇 개월, 6개월이 지난 거, 이런 토지는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종합합산으로 갑니다. 그러면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어떤 것이 별도 합산 대상 토지냐?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업용 토지라고 그랬죠. 사업용 또는 뭐라고도 하느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아까 종합합산은 비사업용 또는 비효율적이다. 그죠? 이런 토지가 종합합산. 그럼 별도합산은 영업용 건축물 하면 상가, 점포, 사무실 이런 건축물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공장 건축물 빼고 사치성 건축물 빼고 무허가 건축물 빼고 일반 건물에 딸려있는 부속 토지 기준 면적까지는 사업하는 거니까 별도합산. 멸실됐어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있는 걸로 보고 별도합산. 주거지역은 주택이 있어야 되는데 주거지역에 공장 건축물이나 상업지역이나 녹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은 입지 조건이 안 맞으니까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합산으로 간다. 그 외에 사업용 토지 위에 비록 건축물이 없어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그죠? 또는 옥외 작업장으로 사용하거나 자동차 운전학원용 항공만의 야적장, 컨테이너장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위에 건축물은 없지만 실제로 사업장에 이용하는 토지가 별도합산이다 그랬고요. 자, 분리과세는 이것은 소유자가 같아도 각각의 토지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합치지 않죠. 그래서 왜 합치지 않느냐? 차별해서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답 과수원 요건을 충족한 이걸 뭐라 그래요? 농지. 요건 분리과세 가고, 그 다음에 목장용지도 요건을 충족했을 때 요 두 가지는 우리 농지하고 목장용지는 제일 낮은 1000분의 0.7로 가고
공장 용지도 입지 조건 맞아요. 군지역 등에 있다면 분리과세 가서 1000분의 1로 간다. 그리고 여기 산림보호 육성을 해서 소유하고 있는 임야나 종중소유 임야는 투기가 아니니까 제일 낮은 걸로 가죠. 그래서 요거 1번, 2번 요거 빼고 공장용지 빼고는 분리과세 가서 제일 낮은 저율 1000분의 0.7이에요. 그런데 사치성 재산이 있다. 사치성 재산 하면 해원제, 골프장용 토지나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부속 토지, 요건 사치성이니까 분리과세 가서 제일 높은 분리과세 고율 1000분의 40이죠. 4% 높게 부과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에 대한 내용을 구분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납세 의무자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